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 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와 여당 지지율도 빠른 속도로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권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정권을 떠받쳤던 핵심 지지층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체코 순방길에 한동훈 대표가 최고위원회의까지 미루면서 직접 배웅했습니다. 또한 한 차례 연기됐던 당정 지도부 만찬 회동이 오는 24일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셨습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 비율은 27%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한국갤럽의 12일과 13일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20%, 국민의힘 지지율은 28%로 동반 하락하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여권 내 미래 권력으로 손꼽히는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 또한 14%로 지난 6개월 동안 무려 10%포인트나 빠졌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 그리고 집권 여당의 대표 지지율이 일제히 하락하는 이른바 트리플 추락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물론 집권 5년 동안 지지율이 오를 수도 있고 또 내릴 수도 있는 일이겠지만 이른바 핵심 지지층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여론조사의 세부 내용을 보면 현 여권의 핵심 기반이라 할 수 있는 TK, PK 지역 그리고 연령대로 보면 전통적 지지층인 70대 이상에서도 지지율 붕괴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네티즌들의 댓글 여론도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석 연휴 직후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의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또다시 강대강 대치 전국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다음 달 이재명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고 문재인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강대강 대치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당장 필요한 게 과연 무엇일까요? 기성 언론들이 사설이나 칼럼에서 허구한 날 말하는 야당과의 협치, 야당을 상대로 한 설득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자, 아마 이 질문에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협치와 설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하는 게 과연 상대가 협치와 설득이 가능한 대상인가 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 전제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임기 첫 해부터 지금까지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만 주구장창 외치는 현 야당을 상대로 협치, 설득 이런 거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정말 꿈만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강력한 대야투쟁 그리고 이로 인한 지지 기반 확보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만 지지율을 말씀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추석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크게 봐서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가능하지요. 드라마틱하게 지지율이 40% 이상으로 껑충 뛰지는 않을 것 같고 10%대로 더 추락하거나 20%대를 유지하거나 30%대로 상승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을 듯합니다. 물론 언젠가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맘 같아서는 지지율 따위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온 그리고 앞으로 완수해야 할 개혁 작업에 이것저것 눈치 보지 말고 박차를 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만 현실 정치라는 게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아마 윤 대통령의 지지율 10%대로 주저앉으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주저앉으면 광화문에서 탄핵 촛불 집회한다고 민주당이 먼저 바람잡이에 나설 게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보다 강도 높은 대야투쟁과 그로 인한 지지층 결집, 지지 기반 확보에 나서라 이런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한동훈 대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경우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압도적 득표율로 선출된 후에 임기 2달이 되도록 기대만큼의 큰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지지율도 크게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각종 차기 대권 조사에서 이재명에게 큰 격차로 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 대표가 전통적 보수층과 중도층 모두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동훈 대표가 최고의 인기를 누렸을 때가 언제였냐를 생각해보면 역시 법무부 장관 시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서 또는 국회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주눅 들지 않고 그들을 논리적으로 개박살 낼 때 바로 그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큰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과 당대표 회담을 추진했고 또한 방향과 노선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중도 확장이니 뭐니 하면서 노선을 이상한 쪽으로 설정하는 바람에 이도 저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에 빠져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제안하면서 야권에 빌미를 제공했고 의료사태해법으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안을 제안했지만 성과는 전혀 없고 당정 갈등에 불씨만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세부적인 것을 다 떠나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부터 현재까지 주고 있는 느낌과 인상을 보면 보수파의 지지를 지키는 데는 정말 이 사람이 소홀하구나 이런 느낌을 쉽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차기 대권 주자 자리는 물론 현재의 당대표 자리도 위태롭다는 것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동훈 대표 주변에서 또는 한 대표 본인이 현재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과 관련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무조건적인 차별화는 안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대중적 인기가 없다는 이유로 지지율이 낮다는 이유로 다음 차기 대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무조건적인 차별화에 나선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 가능성 높다는 것이지요. 과격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동훈이 과거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던 유승민, 김무성과 뭐가 다르냐? 이런 말이 벌써부터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이건 한동훈 대표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무능보다 더 용서를 못하는 것이 바로 정치적 배신이기 때문이죠. 자, 따라서 무조건적인 차별화보다는 어떻게 해야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체코 공식 방문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길에 한동훈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미루면서까지 성남 서울공항으로 나와 윤 대통령 내외를 직접 배웅했습니다. 또한 한 차례 연기됐던 당정 지도부 만찬 회동도 오는 24일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의 갈등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소식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추석이 끝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 때쯤이면 여러 가지 정치적 변곡점이 있을 듯한데요. 부디 이 고비를 잘 넘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가져보면서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